세포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그 배우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본 내용들을 알려준 거야. 오늘 이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정확하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뭐 핵상에 대한 개념, 핵형에 대한 개념, 그다음 염색체, 뭐 상동인지, 뭐 염색분인지 다 개념 설명해 준 거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자, 세포 분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 있는데, 자, 체세포 분열 먼저. 체세포 분열의 의. 자, 체세포 분열의 의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어서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의 경우가 좀 달라서 구분 지어서 의를 정리하면, 단세포 생물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한 개인 세포로 되어 있는 이러한 세포들이 체세포 분열을 했어. 근데 이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염색체와 유전자 구성을 갖는 세포를 늘리는 게 체세포 분열이라서, 그러면 한 개인 세포가 두 개가 됐으면 얘는 한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니까 개체가 늘어난 거죠. 그럼 개체가 늘어나는 현상을 생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한테는 생식의 의미가 있고요. 생식이란 개체 수를 증가하는 현상이 모든 행위야. 다시 생식의 정의는 개체 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 알겠죠? 그걸 바로 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한테는 바로 체세포 분열이 바로 생식을 의미하고,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많아진다고 개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다세포 생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서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한 개인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수정됐어. 그러면 수정란이 되죠. 그럼 수정란은 한 개인 세포죠. 근데 그 한 개인 세포가 내가 됐잖아요. 너네들 다 된 거잖아요. 너네 세포가 되게 많죠. 잠깐만, 이 한 개인 세포가 너네들이 되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발생이라고 합니다. 들어봐야 돼.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발생은 나중에 뭐 생명공학을 하든 미생물학을 하든 분자생물학을 하든 생출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게 바로 유전공학의 시초야. 발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하지 마. 하지 말고. 너무 흔드는데 바로? 왜냐면 수정란의 생김새하고 나의 눈세포랑 똑같이 생겼니? 다르잖아요. 근데 이 눈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의 구성과 수정란을 구성하는 유전자의 구성이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다르게 됐는지 이거 생명공학자들은 궁금했던 거야. 근데 정보는 똑같잖아. 정보는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 켜지는 유전자가 다른 거야. 켜지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얘는 눈세포로 된 거고, 어떤 세포는 다른 게 켜져가지고 간세포가 된 거야. 어떤 세포는 다른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근육세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정보가 다른 거야, 세포들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 분화라고 얘기해요. 사용하는 정보가 달라서 구조와 기능이 변하는 현상. 분화가 돼가지고 발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개체가 되는 과정은 바로 발생인데, 이 발생 과정도 무슨 분열이다? 체세포 분열이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됐어요. 다시 그러면 이 개체가 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은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같다. 알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내 한 개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의, 이해인 세포들의 유전자 구성은 같다.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 그러면 태어나고 난 다음 이 개체가 된 다음에 더 커지는 과정을 뭐라 그래? 이건 알죠. 생장. 생장도 체세포 분열이에요. 생장 됐잖아요. 너희들 다 까늘레기처럼 똑같지 않잖아요. 다 커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쳤어. 지나가다가 못에 쫙 긁혔어요. 패였어요. 근데 그 가만히 있나? 다시 채워지죠. 그 채워지는 과정이 바로 재생이라고 하고, 이 재생도 체세포 분열입니다. 와,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이 의미하는 게 좀 다르죠. 단세포는 생식이고 다세포는 이 세 가지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무슨 분열이다? 체세포 분열이다라는 거를 구분해라고요. 잘 때 감수 분열이 아니라. 감수 분열로 재생되진 않잖아요. 감수 분열로 내 몸이 막 개체가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체세포 분열이구나라고 인식하면 돼요. 구분할 때. 왜냐하면 이 단원의 목적은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목적이야. 어떤 건 체세포 분열이고 어떤 건 감수 분열이게, 이걸 묻는 거야. 알겠죠? 어떤 자료가 나오든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 두 번째 과정. 장소? 장소를 빼먹었구나.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장소가 동물하고 식물을 좀 나눠서 보자.
동물과 식물 나눠서. 자, 동물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을 어디서 해요? 몸 전체에서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살찔 때 특정 부위만 살찌는 게 아니죠. 다 찌죠. 다 두꺼워지죠. 물론 특정 부위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죠. 온몸에서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몸에서 체세포 분열하는 걸 알아. 한데 식물을 그래서 이해를 못해. 식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식물은 체세포 분열을 줄기는 기관이라서 분열 조직에서만 합니다. 아까 이 분열 조직이 들어있는 곳은 전부 다 체세포 분열이 가능해. 근데 이 분열 조직이 어디에만 있냐면, 분열 조직에는 뭐가 있냐면 생장점과, 들어봤잖아요 이제? 들어봤지? 중학교 때? 형성층에서 합니다. 근데 이 생장점은 어디 있냐면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라 뿌리 끝에만 있어요. 뿌리 끝하고 줄기 끝에만 있어요. 그러면 줄기의 중간을 내가 줄기를 자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심어서 뿌리가 내려지면 다시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왜? 어디가 안 끊겼으니까. 줄기에는 생장점이 끊기진 않았으니까요. 알겠죠? 이게 늘어난다 그래서 중간에서 쫙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끝에서만 분할하면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이렇게 잘라요. 그럼 안 자라요. 해볼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 그 강아지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끝에 이렇게 잘라봐요. 안 자라요. 정말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요. 끝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끝에 생장점이 있다고요. 자, 형성층은 뿌리의 중간, 뿌리하고 내부 또는 줄기의 내부에 존재해요. 내부. 근데 이 성장층이 없는 식물도 있어. 그런 식물을 외떡잎 식물이라 그래. 들어는 봤지? 중학교 때 막 구분하는 거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 풀, 뭐 갈대 이런 애들, 막 길만 길어진 애들, 보리 막 이런 애들. 얘들 형성 자체가 없는데 생장점을 다 갖고 있다. 자, 이런 조직이 있는 기관에서는 생장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고 싶어. 동물의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고 싶어. 그럼 어떤 세포를 뜯어오면 돼? 아무거나 팍 그냥 자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프니까, 피가 나니까 보통은 입 안에 상부세포를 뜯어내요. 긁어요. 입 안에 상부세포를 긁는다고. 그럼 하얀 거에 막 묻어날 거야. 집에서 한번 해봐요. 하얀색 막 이렇게 껍질같이 벗겨진다고요. 그게 살아있는 세포야. 그거를 이제 묻혀가지고 관찰하잖아. 그럼 막 분열한다고요. 현미경이 있으면 관찰할 수도 있어. 근데 식물은 어디서만? 여기만 뜯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식물의 줄기 끝을 끊었대. 그럼 뭘 관찰하고 온 거야?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생장점을 끊었으니까요. 이렇게 응용하는 거야. 이거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중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분열하게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좀 돌려서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 자, 과정은 각각 잘 써봐야 되는데 집에서 꼭 여러 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해줄 건데 이 과정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익혀져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 풀이하기가 좀 용이해. 두 쌍의 상도염체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두 쌍의 상동 염색체의 분열 과정. 자, 이거 염색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마. 너무 뚱뚱하잖아. 이렇게 그리지 말고 팔을 좀 얇게 그리면 돼. 날씬한 팔을 얇게 그려주면 돼요. 잘 그렸죠? 팔을 얇게 그리라고. 팔을 좀 조그맣게 해야 되겠다. 길이가 팔을 얇게 그리고 좀 짧게. 그래서 이거는 엄마한테 받은 1번이라 치면 얘는 아빠한테 받은 1번. 둘이 상동, 1번 상동 염색체, 얘는 엄마한테 받은 2번, 얘는 아빠한테 받은 2번이라 치자. 그래서 두 쌍의 상동 염체의 분열 과정, 체세포 분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낼 때는 총 세 단계로 구분해 주면 돼요. 자, 원래 정확하게는 지원기, S기, G2기, 분열기의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기 있었잖아요. 너무 자세하잖아. 내가 이거 다 그리면 못 그리죠. 그래서 큰 틀만 적을 거야. 큰 틀만 적었는데 어떻게 적냐면 지원기, 분열기,
분열 끝나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지원기. 이렇게 3단계로만 나눌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3단계로만 나누시면 돼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 외우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문제 풀 때 아웃라인을 딱 정하는 거야. 아,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내가 세포 분열 주기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거 3개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돼요. 뭐 S기, G투기 막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건 세부적으로 물어볼 때만. 문제에서 세부적으로 물어볼 때만 그때 생각해도 안 늦어. 보통은 쉬운 문제만 물어봐. 뭐 S기, G투기, 뭐 전기, 중기, 후기 물어보는 건 보통 쉬운 문제. 근데 그쪽 어려운 문제들은 이거 안 물어보고 세 단계로 나눠서 문제 풀어도 돼. 왜냐면 크게 변하는 게 이 4단계라서. 그래서 S기를 거치면, S기를 거쳐서 복제가 되면, 이건 잠깐 적지 마. 복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게 전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M1이면 복제됐으니까 이것도 M1이죠? 이건 F1이면 이것도 F1이고,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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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F2. 근데 이 M1과 F1이 서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감수분열과 달라져요. 감수분열은 얘네들이 서로 붙어버려요. 근데 이거 붙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건데 붙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M1하고 F1입니다. 잘 보세요. 복제됐어요. 근데 얘들이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죠. 자, 그러면 염체가 가운데로 모여. 그럼 어떻게 모여요? 얘도 모이고 얘도 따로 모여야지. 그 M2와 F2도 따로 복제해서 가운데로 모여야죠. 다일로로 배열되죠. 이해돼요? 붙어있으면 붙은 채로 움직일 거 아니니? 가운데로 모여. 그럼 붙어서 가운데로 모이죠. 근데 떨어져 있잖아요. 가운데로 모여. 그럼 얘도 모이고 얘도 모여야지. 이해되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르게 분열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이 붙어 있는 게 끊어지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일렬로 다 배열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배열되냐면 분열기 때 M1, F1, M2, F2 이렇게 배열된다고요. 만약에 3쌍이나 4쌍이면 다 마찬가지예요. 5쌍, 6쌍, 7쌍, 6쌍 다 이거 우리 같이 22쌍, 23쌍 있어도 다 일렬로 배열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어디가 끊기냐면 양쪽에 있는 중심체로부터 이렇게 도원체가 방수체가 연결돼서 이제 필기도 돼. 얘가 끊어지는 거예요. 반띵합니다. 되게 신기하잖아. 이 중심체가 방수사가 쫙 쏴가지고 이렇게 도원체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작위로 쏘는 거예요. 융단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게 그냥 다 사방으로 다 쏴요. 그러다가 얻어 걸리는 게 딱 붙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무슨 뭐 타격 기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조준 발사 이게 아니라 다 쏴버린다고요. 근데 다 쏴버리니까 안 걸릴 수도 있겠죠. 얘가 만약에 안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분리돼 안 돼요. 분리가 안 되죠. 바로 비분리현상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도련미리에서 나와요.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붙는다. 알겠죠? 근데 이게 유전적으로 좀 부실한 사람들이 비분리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이게 다 방수에 연결돼서 자, 끊어진 염체가 이게 M1이고 이게 M1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건 F1이고 이건 F1이고 M2하고 M2고 이건 F2하고 F2였죠. 자, 그럼 끊어지면 다시 가져갔어. 다시 가져가면 양쪽에 가져가는 염체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은 세포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분열 과정을 잘 이해하세요. 이 분열 후에 그래서 생긴 딸세포가 M1, F1, M2, F2, M1, F1, M2, F2 모세포하고 구성하고 똑같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가 분열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가 분열되기 때문이니? 염색분체가 분열되기 때문인 거고, 염색분체라고 하는 건 복제가 된 관계고 복제가 된 걸 하나씩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그래서 분열기 때 염색분체 분리라고 꼭 써줘야 됩니다. 염색분체 분리라고 쓰고 내가 갖고 있는 펜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잘 표시해 주세요. 염색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염색체의 구성이 똑같아서 핵상과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핵상을 한번 써볼게요.
핵상 과 염색체수. 서영아, 예, 핵상과 염색체수. 엄마 아빠 다 쌍으로 존재. 얘는 4. 예, 이세포 핵상과 염색체수. 얘는 4. 이세포, 딴세포.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죠. 핵상도 안 변하고 염색체 수도 안 변하죠. 이 핵상과 염색체 수는 서로 비례합니다. 핵상이 변하지 않으면 염색체 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핵상을 주고 염색체의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겠다. 문제에서. 핵상밖에 안 줬는데 갑자기 염색체 물어보면 당황스럽잖아요. 대신에 물어보는 걸 비율로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왜? 핵상과 염색체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로 풀 수 있다. 정확하게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자, 그 다음에 DNA 상대량. 자, 처음을 2라고 해보자. 처음에 상대량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지원기의 상대량을 2라고 치면 서윤아? 얘는요? DNA 상대량 44? 444? 네? 4를 몇 번 얘기해? 한 번만 얘기해. 4. 얘는요? 또 불러요? 생각해야 돼? 됐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DNA 상대량은 복제하면 2배, 분열하면 반띵. 그죠? 이게 유전자의 종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개수니까. 염색 분체수? 염색 분체수 누구 해볼까? 옆에 친구. 염색 분체수 4. 예. 8. 예. 안 불편하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라이트하니? 정확하니? 뭔가 이의를 제기해봐요. 정확히 배운 사람들. 저는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지원기인데? 저기 간기 아니에요? 간기 때 염색 사안인가? 염색 없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이 염색 분체인가? 분체는 복제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제된 거 하나도 없는데? 이해되죠? 없는 거죠. 쓰지 마. 아직 쓰지 마요. 아직 쓰지 마요. 하지만 분열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준다. 자, 왜냐면 이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온기가 염체가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이것도 틀렸는데요? 그지? 이거는 염색체와 염색 분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분열 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론적 허용이라고 하자. 우리 시적 허용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좀 허용하자.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게 원래 맞긴 해요. 정확히 아는 쌤이라면 안 물어보는 게 맞긴 해. 그래서 보통 염색 분체를 물어볼 때는 얘만 물어봐. 얘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때는 염색 분체밖에 없으니까. 근데 분열 과정의 예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 그냥 있다고 생각해서 쓰자.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쓰세요. 염색 분체의 정의를 묻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4, 8, 4니까 뒤에 상대량과 똑같죠? 똑같은 비율을 변하죠? 얘네 둘이 서로 비례합니다. 염색 분체 수와 뒤에 상대량이 서로 비례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채색 분열 과정을 좀 이해한 겁니다. 알겠죠? 집에서 백제에다가 분열 과정을 좀 써보세요. 꼭 여러 번 해봐. 이 분열 과정을 이해해야 문제에서 유전자가 나와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 자, 감수 분열 첫 번째 장소. 장소도 마찬가지 동물과 식물 구분해서 감수 분열은 온몸에서 하진 않죠. 동물의 경우도 생식 기관에서 하죠.
그죠? 생식 기관에서 합니다. 생식 기관에서 한다. 자, 이 생식 기관이 암컷과 수컷이 다르니까. 자, 암컷의 생식 기관은 난소, 수컷의 생식 기관은 정소. 근데 뭐 별거 아닌데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난소하고 정소는 기관이죠. 감수 분열은 세포가 하지. 그러니까 난소 자체가 하는 건 아니지. 이해되죠? 세포가 하는 거잖아. 난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소를 구성하는 어떤 세포가 감수 분열을 하냐면, 난소를 구성하고 있는 난원 세포가 감수 분열을 합니다. 알겠죠? 난소 전체적으로 다 감수 분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난소가 전부 다 그럼 난소로 변해버리게? 알겠죠? 난소 안에 들어있는 난원 세포만 감수 분열을 한다고요. 이 난원 세포가 감수 분열해서 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난자가 생성되는 생식세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수 안에 들어있는 정원세포가 감수 분열하면 정자가 만들어진다. 자, 용어를 막 정확하게 암기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얘가 감수 분열해서 결과가 난자고 정자고, 난자와 정자는 핵상이 n이다. 이게 포인트야. 이걸 달달 외운다고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n인 게 중요해. 감수 분열 후에 n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얘가 2n인 게 중요하고. 문제에서 얘네들은 2n이고 얘네들은 n인 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2n과 n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2n과 n에서 각각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좀 달라지고. 그러면 식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식기관에서 감수 분열을 해요. 식물의 생식기관에 뭐가 있니? 그 조직이에요. 생식기관의 조직이에요. 생식기관은 뭐냐고요? 잠깐만. 암술은 그 생식기관의 조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암술이 어디 들어있어? 꽃이 생식기관이에요. 꽃이 생식기관이니까 좀 이상하지 않니? 안 불편하니? 여자들 좋아하지 않니? 너네들 좋아하는 꽃은 바로 생식기관이라는 거죠. 식물의 생식기관 막 보고 키우고 향기 맡고 물 주고 키우고. 아줌마도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이쁘다. 냄새가 향기롭네 막 이러잖아요. 생식기관이라고요. 사랑 고백할 때 생식기관 주는 거죠. 당신을 사랑해요 생식기관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100개씩 줘요. 막 200개 주고 장미꽃 빨간 걸로. 생식기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는 생식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생식기관을 주는 거죠. 좀 너무 그러니? 그냥 뭐 향기롭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막 끌어들이는 어떤 페로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꽃에 향기로운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게 페로몬이야.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향기가 나는 거라고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까 꽃을 주는 거예요. 꽃 주면 좋잖아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실제로 그래. 우리 몸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화학물질에 의한 어떤 형질의 발현의 그 기계야. 그 물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정말로. 그럼 그 향기가 있는 거를 만약에 향수를 뿌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향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발냄새를 풍겨요. 기분 더럽잖아요. 반대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분이라고 하는 것도 로봇한테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한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막 냄새 뿌리면 냄새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저리 가. 나 기분 안 좋아. 기분 나빠 할 수 있다고요. 프로그램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꽃에서 감수를 하는데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안 물어보니까 중3 때 공부했잖아요. 중복수정. 빠졌나? 교과서 어딘가에 있었던 거 그지? 어딘가 있었던 것 같지? 그지? 네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의의는 별표 되게 중요합니다. 감수 분열의 의의. 달달 암기하는 것보다 좀 흐름을 좀 이해를 해주자. 두 가지의 의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감수 분열의 의의는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염색체 수와 DNA 상대량이 일정하게 유지.
양이 일정하게 유지.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의미야. 당연하게도 만약에 내가 배우자하고 결혼을 한다 치자. 걔네들이 누구지? 노래 중에 난 아픈 게 싫어해 그 부르던 애들이 누구니? 아픈 건 질색이야 막 그 노래 불렀던 거. 네 명이서 막 앞에서 모르나? 제목은 들어봤는데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넘어 했던 애 있잖아 아침에. 그게 뭐냐고 제목이. 근데 난 아픈 게 싫어 그거 아니야? 아픈 건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거 불렀던 애 중에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야? 준우가 너야? 세종이가 아이들하고 결혼한다 치자. 아이들 한 명과 4명 말고 한 명만. 그러면 세종이가 반띵 줘야지. 세종이가 반띵 주고 아이들도 이름 몰라서 그래. 아이들도 반띵 준다고. 그럼 둘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야구 그런 게 아니라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웃으면서 봐. 그럼 이해는 되죠? 그러면 나랑 개수가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반을 줘야지만 똑같아지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개 다 줬어.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개 다 줬어. 그러면 2개 되죠. 그럼 얘는 아이들과 똑같은 딸내미가 아니라 슈렉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과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얘랑 닮은 딸을 낳기 위함인데 슈렉 때문에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띵하고 반띵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면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감수분열은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줘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뭐가 좋아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종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죠. 나는 죽어도 우리 종은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죠. 다양해야 되니까.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그런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까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할 건데 2학년 때. 근데 이거는 알자. M1기 때 일어난다. 이거만 써놓자. 감수 1분열 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감수 1분열기 때 그때 알 때는 유전적 다양성이 안 높아져요. 자, 이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만 잘 고민해봐요. 이따가 그 과정 그리면. 과정 보자. 3번째 과정. 이게 아닌가? 3번째 과정. 이것도 마찬가지 두 쌍의 상동 염체로 표현할 겁니다. 두 쌍의 상동 염체의 감수분열 과정을 그림으로 그릴 거다. 자, 감수분열 과정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체세포분열은 3단계로 나눴잖아요. 지원기, 분열기, 새로운 지원기. 감수분열은 지원기, M1기, M2기, 그 다음에 생리세포예요. 이렇게 4단계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각 모든 세포들마다 이 4가지를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4개 중에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지원기에서 S기를 거치고 G2기를 지나서 M1기. 이 1분열기가 끝나면 M2기. 2분열이 끝나면 생리세포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원기 때 두 쌍 M1, F1, M2, F2. 이게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좀 이렇게 붙여봐. 염치간에 이름을 좀 붙이면서 얘는 뭐가 분리됐구나, 얘는 어떻게 됐구나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개념이 하나씩 이렇게 안 맞고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게 쌓여. 쌓여서 나중에는 문제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 막 그냥 찌듯이 풀게 된다고. 찌듯이 푸는 문제가 쉬운 문제 풀 때는 없어야 돼. 자, 쉬운 문제 푸는데 찌듯이 풀어갖고 다 맞았어. 별로 안 틀렸어. 나중에 좀만 어려지면 다 틀려요. 급격하게 변해요. 급격하게 실력이 뽀록 나요. 나중에 점점 잘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틀려도 나중에는 잘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이게 많이 틀리면서 막 잘 공부해 놓잖아. 그럼 어려워져도 안 틀리기 시작해요. 그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니까. 자, 잠깐 적지 마. 좀 바꿀 거라서. 얘가 복제 과정을 거쳐서 S기를 거쳐서 복제를 하게 되면 M1, M1, F1, F1이 되죠. 근데 감수 1분할 때는 얘가 떨어져 있지 않고 이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요. 실제로 이렇게 붙어요. 딱 붙어버린다고요. 비었죠. M1 별처럼 생겼죠. M1 이렇게 되는 거예요. F1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버린다고요. 근데 이해 과정을 돕기 위해서 좀 떨어져서 선으로 결합된 걸 선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M1하고 F1하고 복제된 다음에 붙었어요. 그럼 가운데로 모여. 그럼 어떻게 돼요? 아싸 떨어진다면 가운데 모여요? 아니죠. 같이 가운데로 모이죠. 얘도 M2도 같이 가운데로 모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써도 돼요. M1, F2, 얘도 가운데로 모입니다. 중기 때. M2, F2. 그래서 양쪽에 있는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각각 연결돼서 방추사. 자, 그러면 이 방추사는 반띵 똑같은 개수만큼 날아갔기 때문에 끊어지는 게 이게 끊어져요. 이게 끊어지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끊어졌을 때 끊어진 구간에 염체들 잘 보면 M1하고 뭐예요? 잘못 썼다. F1인데 M1하고 F1이 끊어지죠.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와 아빠한테 받은 상도 염체가 끊어졌죠. 여기도 M2하고 F2가 끊어지죠. 분리된 염체가 뭐다? 염색 분체가 아니라 상동 염체가 끊어진다. 상동 염체가 끊어지게 되면 핵상이 원래 2N이었는데 더 이상 상동 염체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핵상이 어떻게 돼요? N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끊어질 때 무조건 왼쪽에 있는 것만 다 가져가나? 무조건 자 왼쪽 쫙 줄 서. 아빠 거 다 왼쪽. 엄마 거 다 오른쪽 줄 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끊어가니? 엎어쳐라 대포쳐라 하죠. 지네들 마음대로 막 배열되죠. 1번은 엄마께 이쪽에 오고 2번은 아빠께 이쪽에 오고 3번은 엄마께 이쪽에 마음대로 배열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배열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엎어쳐라 뒤뻗쳐라. 2의 2승. 여기서 수학이 좀 뽀록 나는 건가? 수학적인 개념을 좀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게 두 쌍 있을 때 2의 2승이니까 경우의 수가. 그러면 사람은 몇 쌍? 23쌍. 그치? 염색체 개수가 아니라 쌍의 숫자잖아. 이거 한 쌍이 두 개가 합쳐서 한 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23쌍이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그렇죠.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어떤 경우의 수가 2의 23승계예요. 이게 85만인가 그럴 거예요. 85만 가지. 그러면 아이들도 85만 가지, 너도 85만 가지. 그러면 둘이 만날 확률은 2의 46승. 3천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확률이 제로.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가 아기를 낳는데 또 낳는데 똑같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쌍둥이가 아니라 똑같은 확률은 3천만 분의 1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재밌겠다고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똑같은 염치만 주면 되잖아요. 난소에 좀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작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M1기 때 이 배열되는 게 바로 무작위적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유전자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M2기 때는 똑같아지는데 M1기 때 무작위적으로 배열되면서 생성되는 생세포의 경우의 수가 증가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M1기 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 그림대로 그냥 쓸게요. M1, M2. 원래는 막 풀어졌다가 했다가 다시 가운데로 모이는 과정이 있는데 그냥 한 번에 중기 상태로 나타낸 거야. M2. 이쪽에는 F1, F2. 그럼 2분할 때는 어디가 끊어지냐면 양쪽의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연결돼서 각각 다른 세포가 있는 거야. 끊어지는 곳이 염색 분체가 분열되죠. 아이고, 색깔 안 바뀌었어. 염색 분체 분열. 이게 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2분할기 때 나눠가는 건 M1과 M1을 끊어가고 M2와 M2를 끊어가고 여기도 F1과 F1 끊어가고 F2와 F2를 끊어가니까 2분할기 때는 뭐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그래서 똑같은 염체를 나눠갖는다. 그래서 2분열 전과 후에 염색체의 구성이 같다죠. 알겠죠? 2분열 전과 후에 염체 구성이 같다고요. 똑같은 걸 나눠가지니까. 염색 분체 분리.
그래서 이분열이 끝난 생세포 속에 들어가는 염체가 M1, M2, M1, M2, M1, M2. 자, 이쪽에도 F1, F2, F1, F2 이렇게 가져가죠. 그래서 핵상의 변화가 옆에 친구 핵상 각각의 세포들의 핵상과 염색체수 한번 불러보자. 예. 얘는 4. 예. 이거 2n. 다음에는 좀 빠르게 얘기해 줄래요? 손 들고 있으면 좀 힘들어가지고 2n은 4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할 때마다 손 들고 있어야 되고 나 벌 주고 있는 거거든. 빨리빨리 얘기해 줘봐. 얘는요? N은 2죠. 얘는요? 2죠. 1분열을 기준으로 해서 핵상이 변했죠. 왜냐면 상동이 분열되니까. 이해되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핵상과 염체수는 서로 어떻다? 비례하다. 핵상이 변하면 염체도 변한다. 핵상이 N으로 주니까 염색체도 반띵됐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DNA 상대량, 염색 분체, 그 옆에 친구 해보자. DNA 상대량 처음에 2라고 치면 이게 복제가 돼서 4 분열이 돼서 말로 해줘. 말로 2. 그렇지. 염색 분체수 해보자. 염색 분체까지 4 8 그냥 쭉 한 번에 다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지. 4, 8, 4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되죠? 서로 어떻게 했다? 서로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얘네들이 분열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네들이 분열되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어서 정리하시면 감수 분열을 1분열과 2분열도 구분이 가능하고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도 구분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일단 체세포 분열은 세 단계로 나눠라. 지원기, 분열기, 새로운 지원기. 나중에 질문할 때 S기는 어디 있어요? G2기는 어디 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일부러 뺀 거고, 왜 이유는 지원기하고 분열기하고 M1기 때 여러 가지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구분 기준으로 해서. 자, 감수 분열은 지원기, M1기, M2기, 생세포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일단 의 목적을 아까 썼죠? 안 써도 되고요. 핵상의 변화는 처음에 얼마? 2n이었죠? 2n이고 그대로 2n이죠. 안 변하죠. 감수 분열 때는 2n이고 1분열이 끝나면서 상동이 분열되면서 n으로 쪼개지죠. 맞죠? 내용 정리하면서 자, 염체체 숫자는 사람의 염체체 숫자로 그냥 할게요. 하나의 세포 속에 46이고 46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핵상과 염체수는 서로 비례하니까요. 서로 비례한다. 그래서 마찬가지 감수 분열 때도 46, 23이 되는 거죠. 되죠? 자, DNA 상대량을 처음에 2로 하면 복제가 되면 4, 분열이 끝나면 다시 2. 맞지? 처음에 2였으면 복제가 되면 4,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감수 분열 때는 좀 특징이 DNA 상대량이 지원기하고 M2기하고 2로 같죠. 같은 게 좀 특이하니까 문제 단서로 많이 활용되고, 얘가 지원기고 얘가 M2기라는 단서로 많이 활용되고, 그 다음에 M1기하고 생세포는 몇 배 차이? 4배 차이 나죠. 4배 차이 나서 신기하잖아요. 2배도 아니고 4배 차이 나요. 그래서 M1기하고 생세포가 4배 차이 나는 걸로 근거를 주기도 해요. 알겠죠? 자, 염색 분체수, 처음에 46,
마찬가지 이것도 원래는 없는 거니까 가로치자.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92, 46. 이 뒤에 선들어간 거 염색분체 서로 비례하더라. 그럼 처음 해볼게. 친구야 불러보자. 예. 그냥 이렇게 쫙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 없이 그냥 쫙 불러주면 복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90이 끊지 말고 쫙. 그렇지. 마찬가지. 얘도 모르겠다. 얘도 없었겠다. 얘도 없었겠다. 알겠죠? 그래서 가로치지만 실제로 물어본다면 그냥 개수 똑같이 그냥 써주면 돼요. 자, 분열된 염색체가 체세포 분열의 분열기 때는 뭐가 분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M기의 염색 분체 분리. 그리고 M1기 때는 상동 분리. 상동이 분리돼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M2기 때는 염색 분체 분리. 그래서 이분열이 끝나기 전과 이분열이 끝난 후하고 핵산과 염색과 변화가 없고, 하지만 디네산과 염색 분체는 반띵되고. 알겠죠? 이게 특징이 좀 달라서 좀 처음에 많이 애들이 헷갈려 한다고. 그 다음에 이가염체가 관찰되는 시기. 자, 이가염체는 엄마하고 아빠한테 복제된 그 다음에 서로 붙은 거야. 그래서 염색 분체가 4개가 되는 시기. 아까 전에 내가 체크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자, 이가염체는 언제 관찰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없죠. 안 보이죠? 이때만 관찰되죠. 나머지 다 없어요. 감수 1분열기 때만 관찰돼요. 근데 2분열기 때도 상동이 분열됐으니까 더 이상 이가염체는 없어지죠. 이해되죠? 염색 분체쌍이 관찰되는 시기. 체세포에서 언제? 그렇죠. 이때만 관찰되죠. 이때는 염색체도 없고 염색 분체도 없죠. 맞죠? 감수 분열 때는 M1기와 M2기 때 관찰되죠. 자,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염색 분체쌍이 관찰됐을 때는 그 유전자가 한 개씩 존재해요? 다 짝수로 존재해요? 그렇죠. 짝수로 존재하죠. 다 복제된 거니까. 그래서 염색 분체가 관찰되는 이 분열기와 M1기와 M2기 때는 유전자가 절대 한 개인 세포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한 개인 세포가 있으면 얘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절대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 구분 지을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유전자가 짝수 온리. 유전자의 숫자가 짝수 옵니다. 짝수 5월 0. 짝수는 0이 존재합니다. 없거나 짝수거나. 자, 딸세포의 숫자는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가 또 분열을 시작하죠. 그래서 새로운 지원기라고 내가 써놨죠. 또 분열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얘는 2의 n승으로 증가됩니다. 분열 후에 생긴 세포가 또 분열하기 때문에 1개가 2개, 2개가 4개, 2개가 8개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한다고요. 그래서 이때 n은 뭐냐면 분열 횟수를 뜻한다. 그러니까 1개인 세포가 10번 분열하면 2의 10승이죠. 1024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만약에 1024개가 또 10번 분열하면 1024 곱하기 10의 2의 10승이 되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만약에 침입한 세균이 있어. 그 세균이 한 번 분열하는데 2시간 걸려. 2시간마다 한 번씩 분열한다고요. 근데 우리 세포는 한 번 분열하는데 24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 몸에 세균이 침입했어요. 그럼 이 침입한 세균을 막는 어떤 뭐를 만들어야 돼, 우리 몸에선? 백혈구를 만들어야죠. 그 백혈구가 분열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못 버티면 죽는 거예요. 훨씬 더 빨리 증가되니까, 세균이. 알겠죠? 얘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또 항체를 만들 때까지 또 버텨야 되고. 그런 면역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 백혈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어, 없어? 좋지 않을까? 미리 백혈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침입하자마자 바로 뒤지잖아요. 왜 미리 안 만들어 놓을까요? 혈액 속에 백혈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혈액 속에 다른 것들을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영양분과 산소와 이런 것들을 운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액 속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백혈구는 항원이 들어왔을 때만 급격히 늘렸다가 없어지면 바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백혈구는 막 늘어났다가 항원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백혈구가 어떻게 하게? 빠이빠이 나 죽을게 한다고요. 그럼 자살해버려요. 자살 시스템이 작동돼요. 그래서 안녕 그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는 자살 기능이 다 있어. 너네들이 아니라 우리 개체가 아니라 세포들이. 그러면 그 자살 기능이 고장난 게 뭐예요? 자살 기능이 고장난 거. 그게 암세포예요.
알겠죠? 모든 세포들은 죽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는 게 안 되는 게 바로 암세포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막 계속 막 증가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생세포의 결과 안 해줬구나. 이거. 안 맞아. 맞춰야 돼.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면. 정자의 개수와 난자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게 좀 다릅니다. 자, 이게 감수분열은 몇 번 분열하니? 2번 분열하니까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져요? 4개. 그러면 정자 몇 개 만들어져? 4개. 2개요? 4개. 그럼 난자도 몇 개 만들어져? 4개면 4쌍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포질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나만 만들어요. 이거를 세포질 불균등 분열이라고 그래. 뭐만? 난자만. 그래서 난자는 나눈 세포 한 개당 N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N은요, 분열 횟수가 아니에요. 분열 횟수가 아니라 나눈 세포의 숫자예요. 나눈 세포는 난자의 최초의 모세포, 지온기의 세포를 바로 나눈 세포라 그래. 나눈 세포가 1개 있으면 난자가 1개 만들어져요. 되게 쉽죠? 그럼 내 몸에 나눈 세포가 10억 개가 있어. 그럼 난자 몇 개 만들어요? 10억 개만, 그렇게 빨지는 없고요. 한 달에 하나씩 만들잖아요. 근데 보통 45살까지 만들잖아요. 그 개수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거만큼 다 없어지면 이제 폐경이에요. 알겠죠? 좀 아쉽니? 벌써 아쉽니? 벌써 아쉽니? 그러니까 그거만큼 다 써버리면 이제 끝이라고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개수, 분열할 수 있는 개수만큼 언제 만드냐면 뱃속에서 만들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쫙 만들어 놔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난자의 1분열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성적으로 많이 성숙한 상태가 여자야. 남자는 분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사춘기 때 그때 확 분열해버려요. 1분열, 2분열 다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조금 어리게 느껴지지 않니? 동급생들 봐봐. 여자애들, 남자애들 보면, 에이그, 이거잖아요. 성적으로 약간 성숙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정자는 4한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자애들은 보통은 오빠를 찾는 거죠. 동생들 너무 어려, 이거죠. 애기 같아. 그래서, 오빠는, 오빠, 또 듬직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빠를 찾는 거라고요. 자, 4회는, 그게 남자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가 좀 떨어지니까 좀 나이 많은 사람을 찾게 되는 거라고. 이때 N은요, 정원세포의 숫자입니다. 정원세포가 만약에 1개 있으면 정자는 4개 만들어지고요. 정원세포가 2개 있으면 8개 만들어져요. 이 정원세포는 굉장히 많아요. 계속 만들어져요. 살면서 계속 분열해요. 얘가 체적 분열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들은 보통 한 80살에 또 정자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좀 오래 가는 경우긴 한데, 그게 더 유리하죠. 이게 종족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왜냐면 나이가 든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 비분리될 확률이 높아져요. 45살 이후에 만약에 난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비분리돼가지고 다운증후군 될 확률이 거의 30%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만약에 80살이야? 그럼 정자를 어린이한테 줘야 돼? 늙은이한테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종족 유지에 더 좋죠. 그래서 늙을 때까지 많이 만드는 게 종족 유지에 더 좋은 거예요. 뭐가 좋다, 유리하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유전자 시스템이라고요. 자, 밑에 그래프 분석하고 문제 한번 좀 풀어볼게,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시간당 DNA 상대량 그래프고, 여기는 간기고 분열기고, 간기고 한번 간기한 다음에 분열 한번 끝내서 최세포 분열기죠. 근데 최세포 분열은 몇 개로만 나눠라? 3단계로 나눠라. 어떻게? 그렇죠. 따라서 쓸 때 여기도 지원이고 여기 M이구만. 여기 지원기구만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구분해 주면 돼요. 자세하게 물어볼 때만 전기인지 중인지 후기인지 말기인지 구분하시면 되는데 굳이 전중후마를 구분할 필요 없다. 그리고 뭐 S기하고 G투기 물어보는 것도 그냥 물어볼 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물어볼 거예요. 쉬운 문제 아니면. 자, 감수분열은 4단계로 나누면 되는데 지원기 그렇죠. 이게 막 머릿속에서 맴돌아야 돼요. 생세포 자꾸 말해야 돼요. 지원기, M1기, M2기 생세포 이렇게 평행한 부분마다 나눠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이 단계별로 개인 상대량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봤던 거 처음에 복제되기 전이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G1이고 복제하고 있는 놈, 복제 끝난 놈, 말기까지. 됐지? 감수분열은 맨 처음에 1은 똑같으니까 1인 상태가 지원기죠? 맞죠? 얘는 뭐예요? S기. 얘는 G2기부터 그냥 M이 아니죠, 이제.
M1의 말기죠. M1 말기가 끝나서 M2가 된 건 어디 있어요? M2기는 2에서 분열이 끝나면 반띵 돼야지. 1인 세포 속에 M2기도 같이 들어있구만. 알겠죠?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감수분열 그래프에서 이게 가잖아. 이 가세포의 핵상은 인이다. 모두 2인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는 모두 들어있으니까 M2기도 들어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럼 M2기가 분열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생식세포가 되죠? 그게 어디 있어요? 이 반띵인 놈. 얘가 생식이에요. 다시,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는 무슨 분열이었다? 체세포 분열이죠. 얘가 한 번의 간기와 한 번의 분열기.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체세포 분열인 거예요. 감수 분열이라면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뒤에 선택한 그래프도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알겠죠?